최근 항노화 치료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노화의 예방이나 치료의 목적으로도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는 자신의 지방이나 골수에서 보관된 형태로 있는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분리하고 농축을 하되, 최소한의 조작으로 자신의 피부나 정맥에 주사하는 치료를 말하는데,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의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항노화 치료 등을 위한 미용 시술이나 수술 등에서 합법적으로 자가 줄기세포 치료나 시술이 허용이 되는데, 실제로 줄기세포의 항노화 작용은 이 코스메틱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양한 질환의 치료를 하는데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모두 합쳐서 4가지밖에 없습니다. 관절염에 사용되는 카티스템, 심근경색에 쓰는 하티셀그램, 크론병이라는 위장의 염증 질환에 쓰는 큐피스템, 그리고 루게릭이라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사용하는 뉴로스타 R, 이렇게 4가지가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이들 치료제는 임상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줄기세포의 배양액이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널리 상용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치료인 것도 문제지만 치료 결과 면에서 생각보다 기대 이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어서 주입을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 채취 시에 다량 함유가 된 줄기세포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성장인자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중간엽 줄기세포만 배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천만 세린이 1억 세린이 하는 것은 배양이 된 중간엽 줄기세포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장인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실제로 줄기세포가 재생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도 중요하지만 줄기세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성장인자들의 보조적인 역할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배양 과정에서 성장인자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질환에서만 줄기세포 배양이 허용이 되는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이건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자신이 맞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성장인자가 풍부한 채취한 즉시 사용하는 줄기세포와 배양을 해서 줄기세포의 숫자를 늘린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치료제 외에는 배양이 허가가 되지 않아서 줄기세포의 숫자 자체는 배양을 한 경우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지만 싱싱하고 훌륭한 성장인자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노화나 세포 재생의 목적으로는 나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자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팩트가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 전, 치료 과정, 치료 후 이 3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치료 전에 과연 내 몸에 줄기세포를 주입을 받았을 때 이 세포들이 필요한 장기나 조직으로 잘 이동을 할지, 또는 잘 자리를 잡고 재생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몸이
줄기세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치료 효과 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줄기세포 채취 과정에서의 스킬도 치료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골수든 지방이든 줄기세포를 채취할 때 줄기세포가 풍부한 부위를 잘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취를 할 때 요령도 중요한데 골수나 지방을 억지로 채취하면 세포 손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줄기세포를 채취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 손상된 세포가 많아지면 실제 작용하는 줄기세포의 숫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경우에도 줄기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조직이나 장기에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하는 후처리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후처리를 통해 관리를 해주느냐가 주입된 줄기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줄기세포 채취 전 처치, 그리고 채취 과정의 스킬, 주사하고 나서의 후 처치, 이 세 가지가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 노하우에 따라서 효과에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항노화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미용 목적이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배양을 하지 않는 성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난해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